예, 반갑습니다. 창녕 옥야고등학교 고2 윤리와 사상 담당교사 이재선입니다. 예, 벌써 5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다들 집이나 또는 집 근처에 있겠지만, 선생님 매일 출근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학교로 오면 봄이라기보다는 벌써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번 주에 3학년들 우선 등교하고 그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 등교할 차례인데 학교에서 만나서 함께 수업할 때까지 또 한번 계속 쭉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교과서 페이지 39쪽입니다. 페이지 39쪽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중국의 선진유학, 즉 중국 고대 유학이기도 한 이 진나라 이전의 유학이 이 시대를 흐르면서 어떤 중국의 송나라와 명나라 때가 되면서 이 선진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어떤 중국에서 어떤 문화적 변화나 또는 학문적 변화를 또는 수용하기도 하고 반영하기도 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학이 있는데, 중국의 송나라 때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리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명나라 때는 이것을 가리켜서 양명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필기노트를 한번 볼까? 필기노트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학을 시작할 때 아마 아이고, 우리 꽤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네. 필기노트 유교의 등장 배경, 유교의 등장 배경을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를 가리켜서 선진유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공자, 명자, 순자. 하지만 진나라의 진시황은 이 법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유학이라는 학문, 유학이라는 도덕적 통치와 정치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보다 엄격한 법률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고 유지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바로 분서갱유라 해서 유학자들을 땅에 산채로 묻고 또는 유학과 관련된 또는 학문과 관련된 책들을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라 때 되면은 이렇게 진나라 때 있었던 이런 유학의 몰락, 유학을 파괴시켰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다시 공자와 맹자의 기록을 찾아서 해석을 하고 다시 그 파손되고 훼손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약 1000년 동안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송나라 때가 되면은 이 주자란 사상가가 이 송나라 때 오현 5명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이런 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집대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대성. 집자, 모은다. 모아서 크게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이 바로 성리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학을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누구의? 맹자의 성선설을 좀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추상적이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자의 성선설을 기원으로 해서 추상적이고 어렵게 얘기한다는데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이 세상의 이치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마음을 파악하고 이 인간의 마음을 파악한 후에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이치란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배우는 어떤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나 물리와 같은 과목처럼 그런 과학적인 마인드죠. 과학 실험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이 세상은 어떻게 운동을 할까, 그리고 그 운동을 하게 되는 원리는 무엇이며 그 원리에 적용받는 물질들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무엇 하나 없이, 과학 도구 하나 없이. 자,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접근하냐면 인간의 마음, 즉 심리학적 관점을 접근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마음도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윤리적 마음과 행위의 실천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 얘기했죠. 이 성리학의 특징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양명학입니다. 그러면은 성리학을 비판하고 심학을 추구했다는데, 그러면은 이 양명의 특징은 무엇이냐? 간결함입니다. 성리학이 추상적이고 어렵고 복잡하게 접근하려고 했다면은 양명학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한 이런 성리학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좀 더 간결하게 얘기를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고 이 왕수인의 호가 양명입니다. 그래서 왕수인의 또는 왕양명의 유학이다 해서 양명학이다. 그리고 이 양명의 특징은 간결하고 쉽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이거죠. 자, 그래서 성리학, 양명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송나라, 명나라 구분한 거는 송나라 다음이 명나라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리학과 양명학은 모두 무엇입니까? 유학입니다. 유학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공자와 맹자의 말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 공자, 맹자 중에 맹자의 어떤 사상을 성선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럼 이 성선설을 무엇과 관련시키려고 하냐?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는 어떤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도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한 번 더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의 등장 배경입니다. 한나라 시대의 유교는 사라지고 흩어진 경전을 어느 시기에 의해서 진나라에 의해서 분서갱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 분서갱류는 유학이 거의 몰락하기 직전까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던 이런 유교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나라 시대에는 정리하고 주석한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한자가 뭐지? 이건 어떤 의미의 한자지? 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바로 경학이고 훈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학과 훈구학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문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어져 있는 이 글자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유학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나라 시대의 경학과 훈구학을 통해서 유학의 기틀을 세운 것이죠. 유학의 기틀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송나라 때가 들어서면은 이 중국의 바깥쪽에 있던 어디 쪽입니까? 보자. 서쪽에 있던 인도로부터 무엇이 유입되냐? 바로 불교가 도입되고, 그리고 유학에서는 조금 멀리 했던 이 불도가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자와 맹자와 순자 이렇게 우리가 유학 배울 때
이 선진유학의 특징은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과 함께 꼭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 바로 정치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상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와 도가의 특징은 바로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저렇게 뭔가 한 세상을 넘어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저런 것이 있구나가 아니라 어떤 눈을 감고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뭔가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느낌의 그런 학문적 성격이죠. 스타일이 좀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배척하든가 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교를 새롭게 체계합니다. 그런 특징의 학문이 바로 성리학인 것이죠. 그래서 성리학은 여기서 성인은 바로 어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쓸까? 여기서 성인이라는 것은 다시 실수가 많네요. 예. 성인이라고 해서 어떤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입니다. 자, 성리학의 목적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인간과 우주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지구과학이나 물리처럼 어떤 이치와 원리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측면을 통해서 이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성리학은 송대에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윤리적 사상과 한 국가를 유지하는 정치 이념으로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을 집대성, 집자, 무슨 집자입니까? 모을 집, 크게 이룬다. 모아서 크게 이룬 사상가. 즉, 주의가 처음부터 성리학을 모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상가들, 송나라 때 오현이라고 한 5명 정도의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뭐 주도니, 장원, 장제, 생각 잘 안 나는데 이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이런 이론들을 모아서 크게 이룬 사상가가 바로 주희 또는 주희 선생님 또는 그렇게 해서 주자라고도 부릅니다. 주희 선생님, 주자. 이 세계와 만물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리학은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세계와 만물을 무엇과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와 기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는 공식이고 원리입니다. 그리고 기는 그 공식과 원리가 적용받는 물질 또는 대상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여기에 컬러로 하니까 이런 게 장점이네. 뭡니까? 사과입니다. 사과. 선생님 살아가면서 처음 배운 영어 단어기도 한데, 자, 이게 사과입니다. 근데 사과를 위에서 들고 있다가 밑으로 그냥 들고 있다가 넣습니다. 그럼 이 사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지는 이유나 떨어지는 원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중력이 되겠죠. 그럼 중력은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이 중력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과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어떤 원리가 되겠죠. 이 사과가 위 들고 있다가 놨을 때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 사거에 무엇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까? 중력이라는 힘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사과를 위에서 놓았을 때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라는 이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 또는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스스로 공부했던 물리나 지구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공식들은 성리학에서는 입니다. 이치입니다. 이치. 사물의 원리. 그러면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과라는 물질이죠. 이 물질이 바로 무엇이냐? 기입니다. 기. 그래서 기라는 것은 기운이라기보다는, 자, 여러분들 만져보세요. 똑똑똑, 클릭. 자,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기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과 대상은 감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한번 다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털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공? 파란 공. 자, 이 공을 놨습니다. 그러면 이 공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굴러가겠죠. 어떤 원리가 적용되겠습니까? 등속도가 아니고 등가속도가 생기겠죠. 공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가속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공이 굴러가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치기 때문에 입니다. 그러면 굴러가는 원리는 등가속도라면 굴러가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공이죠. 그럼 이 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자는 망원경, 현미경, 과학적 도구나 실험 도구 없이 이 세계와 이 만물이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인 원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입니다. 되겠죠? 이게 바로 이치입니다. 여기 나와있네. 이는 바로 이 세계와 이 만물의 자연 법칙 또는 원리. 여러분들 특히 자연계열 인데도 이 선생님 윤리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공식들, 원리들은 전부 다 주자의 관점에서는 이란 것이죠. 그러면은 주자의 관점에서 기는 무엇입니까? 물질들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화학 시간에 배우는 원소 기호들, 원자들, 분자들 전부 다 작은 기란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형체와 운동성이 없는 리, 즉 이란 것은, 원리란 것은, 공식이란 것은 표현될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없고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글자나 어떤 기호로 대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근의 공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이 A분의 그런 거 있잖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와 문자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형체와 운동성이 없다라는 말 무슨 말인가? 바로 무형무위라는 것입니다. 반면 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체와 운동성이 있지요.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형태도 있고 움직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구분됩니다. 구분된다. 불상잡. 즉 잡은 섞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섞인다. 서로 섞일 수 없다. 왜? 이와 기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의 원리라면, 기는 눈에도 보이고 감각적으로도 만져지는 물질적 것이기 때문에 불상잡,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어떻게 될 수 없습니까?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상, 리 무슨 뜻입니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별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의자, 의자, 의자. 의자 무엇입니까? 앉는 도구죠. 앉게 해주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의자를 가져오잖아. 그 의자를 가져오너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옵니까? 뭘 들고 오겠죠? 무엇을 들고 옵니까? 어떤 나무라는 재료와 그리고 쇠라는 재료 그리고 또 나무라는 재료 쇠라는 재료 이런 형태의 이런 모습의 의자를 들고 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한 번도 의자를 본 적 없는 사람은 의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럼 이러한 형태를 갖다 줬을 때 그 사람은 이것을 의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 앉을 수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의자라는 것은 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의자의 이치죠. 의자의 이치입니다. 의자의 이치. 그럼 이거는 무엇입니까? 의자의 모습과 재료겠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의자의 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겨울에 한번 처음 타본 이상하다. 와, 내 처음 미국 가봤는데 달라스에 그 미국 서부 지역의 그 허브라고 하던데 와, 비행기가 날아오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 그때 비행기 선생님 처음 타봤습니다. 호이 그 아이패드라는 그 특징을 좀 이해해 주세요. 뭡니까? 그래. 물고기 아닙니다. 예, 비행기. 뭡니까? 예, 정확합니다. 헬리콥터. 열기구. 자, 모양과 소재와 어떤 이런 하는 것들은 다 같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날개의 뭐 그런 힘, 이거는 뭐 회전력, 이거는 뭐 이렇게 공기의 힘. 모양과 소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무엇은 다르다는 것입니까? 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난다죠. 하늘은 난다. 플라이. 영어로 너무 정직한 발음.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난다. 난다라는 개념은 이 세 가지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공통점이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의 이치는 같아, 다르다? 같아. 하지만 모양과 모습, 소재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이름 같지만 기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정리가 봤습니다. 이것도 지워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선생님이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필기 노트를 보면서. 자, 우리 필기 노트 페이지 8쪽입니다. 8쪽을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성리학의 등장 배경입니다. 선진유학 사상, 즉 맹자의 성선설을 가지고 한나라 때 경학과 훈각을 통해서 해석도 하고 재해석을 하는데 도가나 불교와 같은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학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론적으로 체계하면서 세 가지 입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기론.
두 번째 심성론, 세 번째 수양론, 네 번째 경세론을 주장합니다. 자, 이기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우주와 세상을 이와 기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이와 기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비슷한 것이 물리나 지구과학 또는 화학처럼 요새로 치면, 현대로 치면 어떤 과학의 원리의 성격이 가깝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이와 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 이와 기를 통해서 이 세상만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와 기를 통해 인간의 마음과 도덕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이와 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도덕성은 어떻게 내재되어져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대로 치면은 심리학과 윤리학이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이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늘이 준 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탐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수양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새로 치면은 윤리, 도덕이 되겠죠. 이어서 경세론입니다. 경세론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도덕적 정치를 위한 정치적 입장을 제시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치 또는 경제학이 되겠죠. 자, 뭡니까? 사실 성리학은 종합 학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즉, 이 이기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설명하고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고 인간의 도덕성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 도덕성을 실천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합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 그것의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와 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계와 이 만물은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설명하는 첫 번째 이기론입니다. 자, 주자가 얘기합니다. 이란 것은 형 이상의 도이며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 또는 근본 원리다. 하지만 기라는 것은 형 이하의 사물이며 그렇게 짜죠. 만물을 생성하는 재료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의자는 앉는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의 의자에 대한 개념이죠. 그 의자에 대한 개념은 바로 입니다. 의자가 생성되게 하는 근본 원리, 즉 의자는 앉는 것이다. 하지만 기란 것은 만물을 생성하는 재료이다. 즉 의자가 되게 하게끔 위한 철이나 나무나 플라스틱 그런 소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가 어떻게 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물을 생성하고 또는 움직이게 하고 또는 구성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식의 대상 또는 원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론입니다. 이론. 더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안드로이드라고 보면 되겠죠. iOS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면은 이 안드로이드나 iOS는 어디에 있을 때 실행되겠습니까? 핸드폰 기기에 있어야겠죠. 파일을 실행시키려면 USB에 담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는 어디다 담아 놓겠습니까? 즉, 이가 파일이라면 기는 USB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기를 소재로 구성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원소식입니까? 저기 사회과학과 홈페이지에 있던데 원소식 같은 거 뭐 HE 뭐 AG A 뭐 그런 거 알루미늄 금, 쇠, 나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기란 것은 결국 사물이 되게끔 하는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경험의 대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기의 관계는 이거와 같습니다. 불상리, 불상잡, 불상리 서로 나눌 수 없다. 불가, 붕괴. 왜 나눌 수 없습니까? 현실에서 이와 기가 함께 있어야 하나의 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의자의 이는 무엇입니까? 앉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무, 쇠. 마치 이케아에서 사온 조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은 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자의 부품들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의자라고는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재료들이 없다면 앉는다란 이 개념들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꼭 반드시 이와 기가 함께 있어야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과 붕괴 서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이는 무엇이고 원리입니다. 기는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관계, 불상리, 불상잡의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렵지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봤던 이 이기론을 가지고 성리학에서는 이 이와 기를 누구에게서 얘기합니까? 사람에게서 얘기합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이와 기를 통해 설명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와 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던 천년 전 주자의 시선, 그리고 그 천년 동안 성리학이라고 하면은 연구해왔던 그 사상가들이 이 세상을 이와 기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했던 입장, 선생님 내용만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한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또 참고 영상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남은 시간 설명할 수 있게끔 링크를 걸든 따서
넣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무엇을 이해하자? 이기론을 이해하자. 그리고 이 이기론을 이해한 후에 그 다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이기론이 어떻게 즉 사람의 마음에 나타날까? 바로 무슨 론? 심성론입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추가 설명이 이루어지게끔 참고 영상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우리 또 화요일날 만나도록 합시다. 자, 계속 이어서 추가된 영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